시장은 약간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까지 주는 수준의 빠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은 시장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제 이런 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여러 번 빨리 여러 번 오느냐 혹은 천천히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가을부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가 2023년 세계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진일 교수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투자리서치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초면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방송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좋은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진일 교수님부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연준에서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저는 듣긴 했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던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박사를 받은 게 1996년이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직장이 연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에서 처음 직장을 잡아서 2년 동안 경제학자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이제 연준을 떠나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가서 한 5년 정도 대학 교수를 근무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에 가서 경제학자 그리고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하고, 사직은 2011년 8월에 사직을 하고 이제 2010년부터는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사직을 하셨다고 해도 아마 국내에서는 미국 연준의 그 심리라거나 이런 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사실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시선이 굉장히 연준으로 쏠려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연준의 행보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이란 결국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위기이고 전 세계에 동시로 찾아왔으니까요. 98년은 동아시아에 국한된 위기였고, 2008년은 선진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진 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퍼졌으니까 훨씬 더 큰 위기였죠. 그래서 더 큰 대응이 필요했고, 그 대응의 폭풍이랄까? 그게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도 연준에서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은 맞았는지.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틀린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앞으로 제대로 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틀린 부분이 맞다고 착각을 하고 맞은 부분이 틀렸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성, 비판,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일 지금 세간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멈출 거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분위기인데, 그래서 올 하반기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해는 무리지 않으려나, 이런 시선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금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어떤 흐름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하루하루 금리에 대한 예상이 변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처음엔 속도가 문제였고요. 작년에 기록적으로 75bp를 4번씩 연속으로 올리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제는 얼마큼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것인가이겠죠. 물론 25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건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피벗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연말이냐 내년이냐, 그게 언제가 될지, 사실은 그건 지금도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요. 경제 흐름 보면서 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난 네. 2달 전쯤에 네. 제가 그때도 금리 향방을 좀 여쭤본 네.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조금 혹시 변화된 뷰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빠른 속도, 그리고 네. 시기적으로도 이른 시기에 지금 금리 하락, 그에 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연준은 어떤 시장의 반응보다는 물가나 경기 흐름을 보면서 차분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는 낮아져야 연준도 시장에 조금 안도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예상치에 적합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은 연준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까지 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은 이제 2월 1일 날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시장은 약간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심지어는 약간 이제 이런 네. 느낌까지 주는 수준의 빠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한 2분기 부터는 좀 주식시장 위험자산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국채금리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기준금리 5%라고 하면 10년물 기준으로 한 150bp 정도 과거에 역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3.5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레벨이 이제 너무 빨리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네. 상당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월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볼 거냐 이제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이제 그 연준 출입하는 기자가 연준이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은 시장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제 이런 변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작년 4분기 GDP 지표가 나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랠리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경우도 앞으로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거나 FOMC 전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달에 나올 물가 지표들의 하락 속도가 저희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물가 하락 속도는 다소 좀 더디게 떨어지는 것으로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물가는 떨어졌고 경기는 괜찮네. 네. 딱 연착륙까지 되고, 흔히 이제 물가도 안정되는 골디락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조합이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하락 압력은 이제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당분간은 금리나 주식시장, 금융지표들이 모든 걸 선반영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나 GDP, 물가 이러한 애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조정을 받고, 또 확인이 되면 또 올라갔다 하는 이제 이러한 좀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닌지, 이런 속도 조절,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실물 지표와 이제 어떤 금융 지표 간에 좀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기적이던 아니면 장기적이던 네. 시장을 흐름을 좀 예측할 때 네.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느냐, 이제 이게 네.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는 사실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로 5% 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 기준금리 5%, 그 이후에는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5%라는 기준금리를 경험해 본 적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물론 정부 부채는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부채라고, 그러니까 민간의 부채와는 달리 정부 부채는 계속 이제 연장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세대 간에 이제 넘겨갈 수도 있고 하는 이제 부채의 성격이긴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5% 기준금리 도달했을 경우에 이제 실물 경제의 충격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GDP 지표 나오는 게 약간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하고 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그럼 중요한 게 이런 연착륙하는 이 패스를 어떠한 기준금리와 같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착륙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처럼 뭐 연말까지 금리를 유지한다 아니면 한 피벗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건지 네. 아니면 연착륙이 되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유지해 나가서 그야말로 물가가 더 꺾이고 미국 경기가 더 꺾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높은 금리, 뭐 5%로 말씀하셨는데요. 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에 직면하는 그렇게 있고요. 과연 금리 패스를 올 중반에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잡아나갈지 그거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지금까지 금리 얘기 위주로 여쭤봤는데 사실 환율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100일까지 떨어져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금 사실 작년에 나타났던 킹달러 현상이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또 기준금리가 피벗 가능성까지 있다고 본다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텐데 앞으로 달러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교수님 먼저. 어려운 이제 환율이 정말 저희도 제일 맞추기 어려운.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난해 달러 강세 그리고 올해 달러 약세는 저희는 일본의 역할도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가 강세를 가야 되는 그런 레벨보다 더 많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이 되게 완화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했던 거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반전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신흥국 중에 하나인 중국도 지난해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리오픈을 하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제 경제 회복은 가셔야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거냐의 여부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한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더 강력한 한번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일본의 추가적인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조정 0.75까지 올리는 거는 이제 총재가 바뀌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적으로 한 봄에는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하나의 달러 약세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조심스럽게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까지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기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뿐만 아니라 연준도 좀 사실은 그래 한번 인하를 생각해 볼게라는 정도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중일 그 통화를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통화를 같이 보아는 그러한 외국에 그런 게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조금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이제 한중일 이렇게 통화 같이 가는 동조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준이죠 결국은요. 근데 연준인데 네. 최소한 한 번에 그 이자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있는데 예상이요. 과연 그것보다 더 여러 번 빨리 여러 번 오느냐, 혹은 천천히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예상이죠, 예상. 예상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려운 게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과 그리고 시장금리의 움직임은 사실 항상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뭔지, 그게 위험 프리미엄인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과 연준의 예상이 다른 건지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더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풀어서 네. 이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